안녕하세요. 인생꽃길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은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늙어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어떤 분은 늘 불평불만에 얼굴이 어둡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나서, 물론 그것도 한몫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들면 친구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아끼는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맺었던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거죠. 학교 동창이라서, 직장 동료였다가, 이웃이라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 유익한 벗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해로운 벗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해로운 벗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억지 모임, 의무적인 만남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섭섭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자꾸 자식한테 기대를 합니다. 명절에 왜 안 오냐? 전화는 왜 안 하냐? 용돈은 얼마 보내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는 섭섭함에 화가 납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하지도 않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더 챙깁니다. 왜냐하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가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요. 억지로 하는 효도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을 집착하지 않지만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듯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건강 프로그램,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나쁘다. 오늘은 이게 좋다고 하더니 내일은 또 저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에 휘둘려서 이것저것 다 사먹고 이 운동 저 운동 다 하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몸이 어떻다, 저떻다 걱정만 하면 그게 제일 몸에 안 좋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기본을 지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삼 먹고 녹용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걷고 제때 식사하고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돈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의 크기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삽니다. 무리해서 자식한테 집 사주고 손주 교육비 대주고 하다가 정작 본인은 쪼들리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해 둡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둡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한테 짐이 안 되려는 배려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비를 합니다.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씁니다.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합니다. 관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자식한테 유산 많이 남겨준다고 자식이 더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행복하게 쓰면서 삽니다. 물론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억지로 아끼다가 병원비로 다 날리는 것보다 건강할 때 즐기면서 사는 게 현명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갇혀서 삽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어땠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식으로 과거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가끔 꺼내서 미소 짓고 후회되는 일은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뭐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가 초라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멋진 노년은 과거도 현재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한 내일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는 것도 괜찮다고
인터넷 모르는 것도 괜찮다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소외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배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필요하면 컴퓨터도 배웁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읽어보지 않았던 책도 읽어봅니다. 뇌를 계속 쓰니까 치매도 예방되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공자도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평생 배우고 수양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만드는 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7번째는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이런 시간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이웃집에 놀러 가고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자주 찾아가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럼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 들면 배우자도 먼저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덜 외롭습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와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8번째 특징은 화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성격이 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뭐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고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식들도 찾아오기 싫어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꺼려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화를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압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음식 맛이 별로면 그냥 안 먹으면 되고 날씨가 더우면 그냥 더운 거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그칠 줄 아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화는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도 망가집니다. 참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9번째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비교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누구는 집이 얼마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누가 어려우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아니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리는 작은 행복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억만장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내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10번째는 용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평생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상대방은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괴로운 건 본인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일을 갑니다. 그게 본인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잊지는 못해도 용서는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복수보다 평화가 낫습니다. 증오보다 무관심이 낫습니다. 11번째 특징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일입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 것만 봅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이 시원찮다. 불평만 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있는 것을 봅니다. 지붕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꽃이 피어서 새가 노래해서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입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하는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옵니다. 어떤 입으로 살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12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사실 나이 들면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두려워만 하면 매일이 불안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갈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유언장도 미리 써두고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해두고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합니다. 이게 우울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충실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13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입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합니다. TV만 보고 낮잠만 자고 시간을 죽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바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청소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이면 됩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스스로를 비웃을 줄도 알고 세상을 유머러스하게 봅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면역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웃는 얼굴의 노인은 사랑받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손주들도 좋아합니다. 반대로 인상 쓰고 있으면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웃음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화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한탄할 수도 있고 어머 내가 아직도 이렇게 빨리 넘어지네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달라집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마세요. 가끔은 한 발짝 물러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15번째는 소박함을 안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비싼 옷 입을 필요 없고 좋은 차 탈 필요 없고 큰 집에 살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집도 어질러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평화로워집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걸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16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몸도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규칙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잡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이 적응하고 편안해합니다. 불규칙하게 살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 밤에 제대로 자야 낮에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도 줍니다. 오늘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산책하고 아침 먹고 신문 보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적입니다. 변화무쌍한 것보다 예측 가능한 게 마음 편합니다. 17번째는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실내에만 있습니다. TV 보고 핸드폰 하고 집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햇빛을 쬐어야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세로토닌도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쉬어갑니다. 그 순환을 보면서 인생도 그렇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18번째는 적당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너무 예민하면 피곤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마음 쓰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적당히 묻어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나이 들면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하라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둔감하다는 게 무신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챙기되 사소한 건 흘려보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신경 쓰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힘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나머지는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19번째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작은 서재일 수도 있고 작업실일 수도 있고 그냥 좋아하는 카페 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거기서 재충전하고 정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습니다. 공간이 넓고 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20번째는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나누는 기쁨을 압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 베푸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베풀고 재능도 베풀고 관심도 베풉니다. 베푸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요. 거창하게 세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집 할머니 장 받아 드리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외로운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런 작은 베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21번째는 후회를 줄인다는 겁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후회 목록이 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끝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후회하는 대신 받아들입니다. 물론 완벽한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후회 대신 교훈을 얻으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교훈은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22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매일 책 몇 페이지 읽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불편합니다. 좋은 습관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비결은 대부분 좋은 습관에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늦잠을 고치고, 나이가 많다고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바꿔야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23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해서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압니다. 배우자와도, 자식과도, 친구와도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려고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멀어지면 추워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답답해집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움도 생기고 관계가 오래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24시간 붙어 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24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거창한 목표는 부담스럽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책 12권 읽기, 매일 만보 걷기,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있으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취감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는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좌절감만 줍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루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25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유머 감각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재미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재미있고 같이 있어도 즐겁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꼰대처럼 굴 필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화도 이해하려고 하고 새로운 유머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놀릴 줄도 압니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볍게, 유쾌하게 사는 게 멋있습니다. 유머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볼 줄 알고 역설을 이해하고 아이러니를 즐길 줄 아는 겁니다. 바보 같은 농담이 아니라 센스 있는 위트입니다. 그런 유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나오는 유머는 품격이 있습니다. 26번째는 정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이 깔끔합니다.
물건도 정리되어 있고 집도 깨끗하고 서류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나이 들면 물건이 쌓입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안 쓰는 물건들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추억이라고 다 붙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정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하고, 과거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집도 마음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쉽니다. 27번째는 잘 쉰다는 겁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쉬는 걸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쉴 때는 제대로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쉽니다. 쉰다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하듯이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머리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활동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잘 쉬려면 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TV 보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진짜 쉬는 건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자연 속을 천천히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만의 쉬는 방법을 찾으세요. 28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요즘 것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인정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다윈이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부리고 옛날 방식만 고수하면 도태됩니다.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29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늙은 모습도, 주름진 얼굴도, 약해진 몸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나니까요. 젊었을 때의 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단점도 인정하되 그걸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세요. 마지막 30번째는 지금을 산다는 겁니다. 과거에 살지도 않고 미래에 살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후회하거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인생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요.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어려운 수행이나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3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알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않고 돈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화를 다스리고 비교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알고 감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소박하게 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적당히 둔감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베풀 줄 알고 후회를 줄이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유머 감각이 있고 정리를 잘하고 잘 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을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불평불만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사세요.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상팔자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좋은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또 여러분만의 노후 행복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꽃길 채널은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때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은 세상,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인생꽃길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